안녕하세요, 기진쌤입니다. 오늘은 수묵 일러스트 두 번째 시간으로 나무 그리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1강에서는 여러가지 농도의 먹물 쓰는 방법과 여러가지 물감의 색깔을 한 붓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연습을 해보았어요. 1강 연습을 충분히 해주시면 오늘 수업도 어렵지 않게 따라오실 수 있거든요. 먼저 산무법 강의를 꼭 들어주세요. 가장 먼저 그려볼 나무의 형태는 붓의 모양을 그대로 활용한 나무의 형태예요. 먼저 이렇게 분모 전체에 노란색을 칠해주세요. 붓 전체에 노란색을 이렇게 칠해주시고요. 중간 색상은 이렇게 연두색이나 올리브 그린 계열의 풀색을 이렇게 분모의 중간까지 칠해주세요. 그리고 붓 끝에는 파란색 계열이나 청록색 계열의 진한 초록색을 붓 끝에 이렇게 찍어줍니다. 눈으로 보아도 이렇게 색감의 변화가 보이시죠? 그러면 붓 모양 그대로 이렇게 찍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붓의 모양 그대로 찍어보면 길쭉한 물방울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붓을 눕혀서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도 한번 그어보시고 세로 방향으로도 이렇게 그어보세요. 붓의 방향에 따라서 색감의 차이의 방향도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요. 위쪽이나 왼쪽, 이렇게 아래쪽, 진한 부분이 서로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해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붓을 눕혀서 나무의 형태를 직사각의 형태가 되도록 선을 넓게 그어주시고 아래쪽에 붓끝을 사용해서 가는 선을 하나 그어보세요. 그러면 멀리 작게 보이는 나무와 나무 기둥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왼쪽의 나무보다는 조금 더 통통하게 동그란 나무의 형태가 되었고요. 이렇게 세로로 붓 모양으로 찍어주니 타원형의 모양이 되었어요. 물과 물감의 농도가 이렇게 어우러져서 화선지에서 살짝 번지는 느낌이 참 좋은데요. 한 그루씩 나무를 그려줄 수 있지만 이렇게 나무들이 여러 그루 모여있는 형태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다 똑같은 모양으로 해주시기보다는 길이와 크기를 다르게 이렇게 찍어주시면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렇게 길도 만들어주세요. 붓의 모양 그대로 찍어서 이렇게 타원형의 형태로 나무를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번에는 붓을 눕힌 상태에서 세로 방향으로 나무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되면 왼쪽 편은 조금 진해지고 오른쪽 편은 연하게 나무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음영 처리가 자연스럽게 되는데요. 인위적으로 나무의 모양을 그리려고 하기보다는 붓에 묻어있는 이 물감과 붓의 느낌을 이용해서 이렇게 나무를 여러 그루 그려주세요. 길이와 너비, 나무의 크기, 높낮이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그려주셔야 좀 더 자연스럽게 나무들이 모여있는 숲의 모양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래쪽으로 진한 고동색을 사용해서 나무 기둥을 그려주었어요. 바닥에 이렇게 길을 그려주실 때도 똑바로 같은 크기로 직선으로 그어주시기보다는 이렇게 구불구불 굵기 조절을 하셔서 자연스럽게 그려주시는 것이 더 좋아요. 녹색으로 된 나무들을 그려보았는데요. 여기서 나무의 색만 바꿔주면 계절감을 줄 수 있어요. 가을에는 나무가 붉게 물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붉은색과 노란색을 사용해서 한번 그려볼게요. 방법은 똑같고요. 이렇게 색깔만 바꿔주었습니다.
붓 모양 그대로 이렇게 타원형의 나무들을 그려보았고요. 아래쪽에 노란색으로 이렇게 길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번에는 붓을 눕혀서 세로 형태로 굵게 만들어 볼 거예요. 전체적으로 노란색을 칠해주시고 중간에는 주황색, 붓 끝에는 자주색이나 빨간색을 이렇게 발목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가지 너비와 길이로 나무들을 그려주시고요. 곱게 물들어 있는 단풍나무를 이렇게 여러 그루 그려주세요. 그리고 옆쪽에 가을에 관련된 글귀를 써주면 잘 어울리겠죠. 아래쪽에는 구불구불하게 자연스러운 선을 표현해서 이렇게 단풍잎이 떨어진 길을 표현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진한 색으로 나무 기둥을 이렇게 그려서 마무리를 해주세요. 붓의 모양을 그대로 활용해서 그려보는 나무를 앞에서 그려보았다면 이번에는 붓끝을 이용해서 콕콕 점을 찍어서 나무를 한번 그려볼게요. 연두색처럼 연한 녹색 계열의 물감을 먼저 사용해서 찍어볼게요. 이렇게 붓의 전체에 묻혀주시고요. 붓 끝으로 이렇게 찍어보세요. 그럼 자연스럽게 동그랗게 물감이 번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콕콕 찍어주시면 다 크기가 서로 다르거든요. 이때 동그라미 크기를 좀 다르게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거든요. 큼직한 동그라미를 원하시면 붓을 좀 더 이렇게 찍어서 머물러 주시면 동그랗게 물감이 좀 크게 번지고요. 작게 표현을 하고 싶으시면 끝을 이용해서 살짝만 찍어주세요. 이렇게 연한 녹색을 먼저 찍어주었어요. 다음에는 조금 더 진한 녹색을 중간중간 사이사이에 찍어볼게요. 여러가지 다양한 녹색을 사용해서 나무가 풍성하게 보이도록 해주세요. 수묵 일러스트는 간단한 그림 같은 경우는 스케치를 하지 않고 이렇게 직접 물감의 농도를 조절해서 표현을 해주는데요. 나무의 모양을 이때 너무 동그랗게 한다거나 너무 길쭉하게 하면 좀 어색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옆으로 넓은 타원형의 형태로 풍성하게 나무를 그려주세요. 연한 녹색이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 진한 녹색을 이렇게 사이사이에 찍어주면 서로 물감이 자연스럽게 번지면서 그라데이션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녹색의 명도 차이를 이용해서 그림자 표현도 가능하거든요. 위쪽보다는 아래쪽을 조금 더 진한 녹색으로 표현해 주세요. 위쪽은 빛이 들어오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더 밝게 보이고 아래쪽은 그늘이 져서 좀 더 어둡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녹색으로 나무의 잎부분을 풍성하게 표현을 해주시고요. 이제 세필을 이용해서 아래쪽으로 나무 기둥과 나뭇가지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갈색과 남색을 섞어주면 진한 고동색이 됩니다. 이렇게 고동색을 진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양쪽에서 뻗어나온 가지를 이렇게 그려주시면서 아래쪽에 굵게 나무 기둥을 그려주세요. 나무는 너무 이렇게 키가 크게 그리는 것보다 이렇게 좀 짧게 그려주시는 것이 좀 더 풍성하게 보이니까 나무 기둥을 너무 길게 그리지 마시고 적당하게 위에 나뭇잎보다 조금 짧게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리고 녹색을 이렇게 동그랗게 찍어준 사이사이 빈 공간이 있잖아요. 그 사이를 가느다란 선으로 이렇게 채워주세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위쪽으로 갈수록 나뭇가지를 가늘게 그려주셔야 돼요.
나무 기둥은 중심에 굵게 표현을 해주시는데요. 그 기둥에서 뻗어나가는 나뭇가지들이 위쪽이나 양옆으로 이렇게 뻗어나갈 때는 좀 점점 더 가늘게 표현을 해주셔야 자연스럽게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에 나무를 멋지고 예쁘게 그릴 수는 없겠지만 여러 번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충분히 쉽게 그리실 수 있거든요. 연습을 여러 번 해보시고요. 이번에는 나무 가지를 좀 더 자세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붓은 조금 전에 사용한 세필을 이렇게 사용을 해서 나무 가지가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나뭇가지는 이렇게 위나 옆으로 뻗어나갈 때는 가늘게 표현을 해줍니다. 가는 선을 표현할 때는 정말 붓 끝으로 세밀하게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선이 흔들림 없이 이렇게 직선으로 조금 빠르게 그어주세요. 무조건 선이 가늘어지기보다는 중간에 가지가 꺾여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때는 한번 굵게 표현을 했다가 다시 얇아지게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가지 끝으로 이렇게 녹색을 이용해서 나뭇잎을 찍어 볼게요. 1강에서 연습했던 것처럼 붓의 모양을 그대로 이용해서 찍어주는데요. 이때 조금 더 큰 나뭇잎은 붓을 더 눌러주시고요. 작은 나뭇잎은 붓 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세요. 이때는 동그랗게 표현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조금 긴 나뭇잎의 모양으로 이렇게 찍어줍니다. 붓을 살짝 눕혀서 찍어주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나뭇가지와 나뭇잎의 한 부분도 함께 그려보았어요. 이번에는 채색 붓을 사용해서 잎사귀를 그려볼 건데요. 나뭇가지가 아니고 줄기에서 뻗어나온 잎을 좀 큼직하게 그려볼 거예요. 앞에서 나무 그림을 그릴 때 했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연한 색부터 진한 색까지 붓에 발목을 해주세요. 그리고 붓 끝으로 이렇게 줄기를 가늘게 그어주시고 붓의 모양을 그대로 이용해서 이렇게 나뭇잎을 그려줍니다. 붓을 그대로 찍는 것보다는 살짝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리면서 나뭇잎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가는 선을 그려서 중심의 줄기와 연결을 해주세요. 이렇게 잎사귀 그리는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나중에 리스 그림을 그릴 때도 사용하기 좋고요. 여러 글귀와 활용이 많이 되니 꼭 연습을 많이 해주세요. 이번에는 나뭇잎을 좀 더 큼직하게 그려볼 거예요. 색감을 바꾸어서 가을 낙엽을 그려볼 건데요. 크게 그릴 때는 잎맥을 중심으로 두 부분으로 붓터치를 해서 나누어서 한번 그려볼게요. 전체적으로 노란색을 붓 전체에 묻혀주시고 중심까지 주황색 붓 끝에 좀 더 진한 이렇게 빨간색에 이렇게 낙엽 색깔인 갈색을 섞어서 이렇게 붓 끝에 발목을 해주시고요. 붓 끝의 시작으로 이렇게 눌러주면서 아래쪽으로 타원형의 반원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왼쪽 편도 똑같이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리고 중심에는 이렇게 붓 끝을 이용해서 이제 잎맥과 이 줄기를 그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진한 갈색을 사용해서 중심의 잎맥을 좀 더 디테일하게 그려줍니다. 붓의 모양을 그대로 이용해서 그리는 방법과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그리는 방법도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무 그리는 방법과 나뭇잎 그리는 방법까지 배워보았습니다. 비교적 쉽게 그릴 수 있도록 알려드렸으니 연습 많이 해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